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휴장입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쵸? 23년도 마지막 주에 하락을 조금 했었는데 22평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런 과정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입니다. 24년인데 24년도 시장에서는 그쵸? 절대로 고가에 매수해서 고생하시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기 위해선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에코프로 BM의 평가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그 평가치를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옳아요. 내가 틀리고 시장은 옳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건 주식을 싸게 살라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그 구간을 막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흔히 얘기하는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의 주가가 어느 정도가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 고평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고가 58만 4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게 우리의 판단인가요? 우리가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시장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판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가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쵸? 적정한 구간, 돌파 구간, 신고가 구간에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그리고 적정하게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구간을 반복했을 때 그쵸? 고가는 못 잡아도 수익 구간은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4만 원대 상장됐을 때 시가총액은요 3조 원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25조, 그쵸? 많을 땐 30조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뭐 하는지를 봐야겠죠. 뭘 보고? 가격을 보고, 그쵸? 우선되는 게 무조건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에코프로 BM에서는 양극재를 만들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는 전구체를 만들기 때문에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구체는 그냥 필수 소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되는 건데 앞으로 양극재는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저의 예측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에서 지금 현재 17만 톤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27년까지 71만 톤 규모로 늘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생산 규모 자체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자를 해야 되죠. 뭘 만들려고? 공장을 만들려고. 그쵸?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증설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돼요?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 돈이 이미 들어갔어요. 이렇게 증설이 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제 예상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쵸? 아니, 에코프로에서 오피셜하게 발표한 내용이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미 자금이 다 들어갔고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또는 이 구간은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이때도 그렇고 상장 시점도 그렇고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근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반영을 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다. 하지만 내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을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고 그쵸? 내가 장기간 보유해서 어느 정도 5배 수익 낼 거야, 10배 수익 낼 거야.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걸 노리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쵸? 기준이 되는 부분하고 괴리율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물량을 줄이고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보는데 그 가격대를 보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신고가가 기준이 되었었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빨리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중간에 나오는 매물대가 적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더 크죠. 그쵸? 그래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철저하게 잡았을 때 내가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왜? 가격이 우선하니까. 가격만큼 빠른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쵸? 그리고 내년에 이제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1월 2일 날 오늘 쉬고 토요일 쉬고 월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1월 1일까지 휴장이니까 4일 동안 쉬는데 그때 가격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전 구간 수익은 못 내겠지만 리스크를 정말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0으로 만들면서 내가 매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자. 그쵸? 그게 가격 전략이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 이벤트로, 그쵸?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강프로의 소통방은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무료로 진행한다. 둘째, 신고가만 진행을 합니다. 신고가만.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사야 된다, 그리고 기준을 잡자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우선하니까. 그쵸? 근데 시장의 신고가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가는지 볼게요. 12월 28일. 그쵸? 어저께죠. 목요일. 오늘은 휴장이니까. 자, 보면 그레고캠 바이오 8시 52분 그리고 포스코 DX 8시 55분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장 시작 전에 나가죠. 모든 종목은 장 시작 전에 진행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느냐? 레고캠 바이오. 자, 보세요. 목요일 날 하루에 6%대 수익 구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이날만 제가 공략을 했을까요? 쭉 올려서 보면 신고가를 돌파한 날이 요 날이죠. 그쵸? 이날이 12월 21일, 22일 그 정도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볼까요? 12월 22일이죠. 그쵸? 내가 12월 21일 날 매수하든 12월 22일 날 매수하든 이쪽 하락하는 부분 다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물론 눌림목 구간에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대형주를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약주들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기준해서 매수해도 되지만 제가 다른 그 신고가 종목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과정에 확인을 하고 그쵸? 확실한 구간에 공략을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21, 26, 7, 8 해서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인데 어떤 식으로 공략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12월 22일 그쵸? 여기 딱 보시면 레고캠 바이오 22일 지난주 금요일이고 8시 54분 저 정확히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는데 그게 요 날입니다. 22일 시가 49,700원 체결됐죠. 그리고 65,000원까지 수직 상승. 그쵸? 재료는 여기 나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그쵸? 연휴 끝나고 26일 매수한 다음날 나왔는데 재료는 얀센에 2.2조짜리 기술 수출을 성공했다는 내용이고요. 레고캠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7조에서 1.8조 정도 됩니다. 종가 기준에서 한 30% 정도 빼면 1.3조에서 1.4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인 그쵸? 적자 기업인 그 레고캠 바이오가 1조대의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됐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였다. 그쵸? 신고가 구간에 공략했을 때 재료보다 더 빠르다. 가격이 우선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정확하게 거의 한 3일에서 4일 정도 보유한 결과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매매를 하려면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노펙스 보겠습니다. 12월 22일 8시 53분에 진행이 된 종목이고 시노펙스 자 보세요. 13% 언제? 28일 어제 1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작점 12월 22일 그쵸? 22일 저 정확하게 8시 53분 얼마입니까? 5,200원 그쵸? 이날 7,550원에 끝났습니다. 고가가 나왔고 종가는 7,550원에 형성이 됐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공략을 한 거고 12월 22일만 공략했느냐? 그 전에도 쭉 상승을 했죠. 자 보세요. 쭉 올려서 보면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12월 20일 날에도 시노펙스 사라. 쭉 올려서 보더라도요. 자 보세요. 12월 18일에도 시노펙스 사라 계속 얘기하죠.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종목은 장중에 단타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스윙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된 보유를 합니다. 이렇다는 건 제가 매수 신호를 몇 번을 준 겁니까? 자 신호를 주자마자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고 땅 터지잖아요. 이런 종목이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시장의 주도주를 잘 못 잡고 그쵸? 계속해서 고가 매수가 되면서 손절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에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제가 1000분까지 그쵸? 선착순으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벤트고 신고가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오셔서 배우세요. 대신에 무료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초 이벤트로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내 계좌 내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까지 딱 받아가셔서 연초에 정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신고가 안에서만 우리는 놀아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물론 무료지만, 그쵸?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2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10% 정도의 강세 구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9.8%니까 대략 한 10% 정도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완전 주가가 작살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주가가 위로만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락 쪽으로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락하는 쪽으로 봤을 때 어떨 때 우리가 나쁜 상황이 벌어질까요? 에코프로 BM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에코프로 머티도 같이 작살이 나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이제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아요. 하락할 수 있죠. 주식은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 근데 무한정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상승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58만 원까지 평가를 받았었던 게 오버슈팅이라고 보더라도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다. 팩트예요. 그러면 이미 주가가 그 뒤에 60% 이상 하락 구간을 거쳤다는 거죠. 조정은 끝났습니다. 실적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올 거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은요, 어쩔 수 없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뭐 실적치가 변동을 하더라도 한 가지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 그쵸?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은 평균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자재는 그 투기성 자본이 계속해서 좀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평균 가격을 그냥 수렴하게 돼 있다.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시적이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요, 이익률 기준에서 7% 전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요거보다 높을 때 있고 낮을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낮을 때다. 그러면 지금은 낮을 때를 감안해서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없고,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26만 원 정도가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을지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점, 그리고 2주 안에 이 수익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디테일한 부분은 가격이다.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당연히 무료입니다. 연초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연초 그리고 2월달 정도까지 어떤 신고가 주도주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서 갈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새해에도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